우리나라 말하자면 무기 현대화. 네네. 박정희 대통령 때. 예. 가면 갈수록 그 무기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고 대비하는 국가 정책의 레벨이 예.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그런 수준이었고 최고 우선 산업이었는데 이게 전두환 때 와가지고 하나의 국방 산업으로 바뀌고 요즘에 와서는 하나의 이게 방사청으로 이제 내려갔죠. 이 정도 수준으로 이 말하자면 전력 무기가 수준이 낮아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배후에는 미국이라는 한미동맹이라는 국가안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뭐 이해가 가는데 가면 갈수록 한미동맹은 약화돼가면서 그저 스스로 자력 갱생할 수 있는 그런 건 또 그대로 점점 축소되고 작아지고 정시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그 PC적으로 생각하는데 국가 안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라는 그 아주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렇지도 못하면서. 근데 이 세상에서 국가 안보를 자기 힘으로 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마저도. 그래서 매일 동맹하는 거가 오히려 미국이 동맹을 더 따지거든요. 동맹의 힘으로, 동맹같이.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무시한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은 국제정치를 안 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바꾼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일에 다 신경을 써야 돼? 우리만 지키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은 한 정상적인 미국 사람들은 동맹의 힘을 합하여. 근데 이 바이든도 사실은 이제 그 고립 쪽으로 갑니다. 고립 쪽으로 가는 이유는 미국에 대항할 만한 적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련만한 적이 중국도 소련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특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국방정책이 그냥 패턴을 말하면은 조금 그 좌파적인 정부 있을 때 무기를 더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면 그래요. 봐라, 우리가 이렇게 국가안보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그 이면을 보면은 그럼으로써 미국으로부터 탈피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정부, 뭐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 무기를 꽤 많이 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무기를 꽤 많이 사는 정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박정희는 그랬어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한미동맹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힘이 있어야지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본 그것이 아니라 힘이 있으면은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위태로운 일이죠. 근데 하여간 지금 뭐 왜 그 국가가 하지 않게 된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세상이 조금 변해서 미국이 니네가 알아서 뭐 만들어도 뭐 웬만한 거는 이렇게 케어하지 않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박정희 때만 하더라도 무기 하나 만드는 것이 국가 산업인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회사 수준에서 할 수 있을 그 정도 또 능력이 된 것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 변한 이유는. 사실 일반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는 스스로 힘만으로도 뭐 그렇게 북한한테 밀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정확한 분석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핵하고 미사일 여기가 되면 뭐 우리가 절대적으로 열세 아닙니까? 그 핵하고 미사일을 그 미국의 해부산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건데 그거 스스로 자주 국방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 핵무장론자입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핵을 가지게 되면 주한미군이 없어도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핵을 가지게 되면 중국, 일본까지도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디터. 그러니까 못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편인데 북한이 핵을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핵 전략에 제가 오늘 얘기는 안 했는데 그 뒤에 나옵니다. 북한의 핵 전략, 핵은 서울을 핵으로 절대 저놈들이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한 북한 핵 맞아 죽을 확률은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0이냐면은 북한은 한국을 통째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이 잿더미를 가져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너 죽을래 항복할래? 죽을래 항복할래인데 지금 이 세상을 다 빼놓고 남한하고 북한하고만 보면 죽을래 항복할래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북한이 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도 공격하지 못하는데 미국이 개입을 무조건 막아야지 지가 원하는 통일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까지 가는 거 한 발을 만들어야 됩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까지 가는 거 한 발이 있어야지. 미국, 내가 남한하고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왜 방해해? 내 전쟁할 거요.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마시오. 니네가 미국이 건드리면 내가 지지 결국은. 그렇지만 나는 이번에는 그냥은 안 주고 로스앤젤레스는 죽이고 질 거요. 그럼 그때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김정일이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하루빨리 미국까지 가는 핵미사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미국을 때릴 수 있는 한 방을 만들어야지 한국하고 통일 전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래서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들어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가 정말 난감해졌을 때 북한은 한국한테 이제 미국은 너를 못 도와준다. 나랑 싸우다 죽을 걸 택하겠냐? 그렇지 않으면 항복할 걸 택하겠느냐? 그거는 김정일 이론이 아니라 키신저 박사가 몇십 년 전에 책에다 쓴 얘기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키신저가 그것도 뭐 책에다 있는데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할 때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면은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다 말은 안 했지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유명한 여기 뭐 제가 여러 번 인용한 한스 모겐소라는 교수는 또 뭐라고 썼냐면은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핵무장을 완료할 경우에 그 상대방은 전략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1. 싸우다 죽는 거. 2. 미리 항복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거는 미국하고 불가침 조약을 만들어서 북한이 나쁜 짓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 1. 그리고 그 다음은 한국. 너 싸울래 죽을래? 그러니까 미국 학자들이 벌써 5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론을 북한은 읽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왜 핵을 만드는지도 모르고 북한에게 서울에 떨어지면 다 죽는다 그러고 북한은 한국을 날거로 먹으려고 핵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잿더미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 제가 역설이라고 전략은 다 역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정말 완료하고 미국까지 한 걸 완료하는 날 우리는 우리 것 만들든지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네. 내년에 대통령 될 사람이 말이에요. 네. 내가 대통령 되면 공개적으로 핵 무기를 개발하겠다 선언하면 국제적으로 난리가 나죠. 또 국내적으로 네. 어떤 여파가 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참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수로 박정희가 그걸 한번 써먹었어요. 박정희가 그 카터 때 카터랑 얘기 아무래도 카터가 말하니까 가려면 가라고 그래. 그 말 한마디에 미국이 놀란 겁니다. 가려면 다 가라고 그래. 가려면 다 가. 그러고서 이제 핵무장 한다는 건 다른 쪽으로 흘리는 거죠. 그래서 그 대통령 수준에서 그런 거 직접 말할 필요는 전혀 없고, 뭐 어떤 연구소가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만은 이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값이 쌉니다. 값이 싸고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핵을 만들었을 때 그 좀 불리한 거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몇 방에 다 가는 거예요. 넓은 나라는 핵이 있어도 좋은데, 그러니까 밸류 타겟이 없을 때 핵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타겟이 다 비싸다는 거죠, 이제. 서울 한 방 맞으면 이거는 뭐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일본이 핵을 안 만든 이유가 일본이 핵을 만들면 중국을 상대하는 건데 뭐 일본하고 자기네들이 계산을 보니까 똑같은 걸 한 방씩 주고받으면 일본이 1000배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국도 밸류 타겟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는 일본이 만들어도 중국하고 뭐 상하이나 동경이나 비슷하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만들어도 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그래서 그 국가 전략 같은 거에 보면은 중국이 삼엽댐 같은 거 만드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전략입니다. 대만이 지금
너네가 우리 본토 건드리면 우리는 삼엽댐 부실 거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삼엽댐이 없어지면 상하이까지 다 쓸어 몇 천만 명이 그냥 뭐 쓸려가거든요. 그런 그 전략적인 그런 거를 안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좋은데, 그러니까 표적이 된 거죠. 표적, 좋은 표적. 그러니까 지금 중국 대만 사람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대만의 어떤 그 교수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2발이면 저 댐 날릴 수 있다고. 미사일 2발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디터런스를 그거는 일부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네가 우리를 죽일 거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하고서. 그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오는데 나폴레옹하고 알렉산더 군대하고 그대로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이기는 거로 나와요. 근데 알렉산더가 왜 이기는 거로 나오냐면은 알렉산더하고 나폴레옹이 알렉산더가 BC 한 300년대쯤 되잖아요. 나폴레옹은 1800년대 그러니까 한 2000년이 넘는데 그 거리가 그 사이에 무기가 발달을 안 했습니다. 별로 발달이 없어요. 물론 나폴레옹 포가 있었는데 나폴레옹 포의 위력이 그 알렉산더의 투석기보다 별로 세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그 총, 그 총이 그쪽의 활이라든가 창보다 별로 세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놓고 뭐 나폴레옹 군대하고 그 숫자도 뭐 별로 이렇게 나폴레옹 군대가 더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같이 놓고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만은 조건은 하나만 걸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코끼리들이 나폴레옹 포소리에 놀라지는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고 했더니 나폴레옹이 지는 거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야 나폴레옹 군대하고 알렉산더 군대하고 누가 진군 속도가 더 빨랐게 그러면 전부 다 학생들이 나폴레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오답입니다. 나폴레옹도 말 타고 갔고 알렉산더도 말 타고 간 거예요. 말보다 빠른 거가 나온 곳이 기차가 나온 후입니다. 기차와 찝차가 나온 곳이 그게 지금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폴레옹하고 이 알렉산더가 같은 속도, 뭐 비슷한 알렉산더가 오히려 더 빠른 거로 나오죠. 그때 이제 계산해 보면은. 조선 역사를 보면 말이죠. 최무선이가 뭐 화약을 뭐 했고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조선 500년 역사를 보면 제대로 된 근대식 무기 우리 없어서가 아니라 아예 만들 생각조차 안 하고 그렇죠. 또 그 현대식 군인다운 군대 조직을 가지려고도 안 했고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겠다, 백성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선시대 역사, 조선시대 후반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나라를 다른 나라의 힘으로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이 무서우면 청나라 군대 부르고 또 뭐 미국 군대 불러야 되겠다고 뭐 고종이 뭐 미국 영사가 온다니까 좋아서 춤을 추었다 뭐 그런 장면도 있는데 역사책에.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뭘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략론은 이 비관론에 근거해야 된다는 얘기로 이 선조가 일본에 2사람 보내가지고 그 일본 실력을 한번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일본이 전쟁할 것 같다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아니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전쟁할 것 같다라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틀리더라도 근데 그거를 유리한 쪽으로 전쟁 날 확률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최근에 전부 그렇습니다. 북한이 전쟁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뭐 대책을 세우는데 그거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략론은 패시미즘입니다. 그건 국가의 죽음과 삶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2등이 없어요. 경영에서는 2등이나 3등이 있는데 전쟁은 2등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썼지만은 그 미국의 어떤 그 여자 정치학자가 국가의 죽음이라는 그 공부를 책 제목이 국가의 죽음입니다. 국가의 죽음인데 거기에 이 사람이 나폴레옹 전쟁 이후부터 2000년까지 서기 2000년까지 184년 동안의 세계 정치를 분석을 했는데 그 184년 동안에
지구에 존재했던 나라들 이름을 다 써니까 207개가 나오는데 그 207개 중에서 딱 32%인 66나라가 2000년 현재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66나라가 전체 국가 존재했던 나라의 32% 딱 3분의 1이 그 사이에 없어졌는데 요 분이 그 나라가 왜 없어졌냐를 연구해서 쓴 책이 국가의 죽음인데 그 없어진 나라의 66나라 중에서 딱 75%에 해당되는 50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한테 맞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게 정말 국제정치는 썰렁한 거구나 하고서 그 책이 워낙 잘 쓴 책이라서 이제 미국에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저 책에 보면 죽은 나라 명단이 쭉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코리아 1905년 일본한테 맞아 죽은 거로 나옵니다. 근데 학자들마다 자기가 이제 가정을 하나 세우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웬만한 거를 자기 가설에 맞는 쪽으로 바꿔놓기는 해요. 그래서 한국을 맞아 죽은 나라 편에다 집어넣어야지 자기가 이 세상은 썰렁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데도 유리해요. 내가 만약 일본 학자였다면 당장 내가 이메일 보냈을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때려 죽인 적이 없어. 네 데이터는 때려 죽은 거로 나왔지만은 우리 다 그냥 평화적으로 사인한 거야. 근데 1905년에 일본한테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폭력적으로 일본에게 죽었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나라 66개 중에 조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전쟁도 안 하고서 저게 평화적으로 합병한 거야 라고 일본 학자라면은 시비 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통일 그러는데 저 사람이 이제 책 2판 3판 쓸 겁니다. 거기에 2000XX년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없어지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통일 정책입니다. 북한은 뭐 평화적으로 없어지는 게 제일 좋지만은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한테 맞아 죽다도 북한의 통일 정책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심플한 걸 우리가 자꾸 헷갈리고 평화로 통일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북한한테 물어보세요.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는지. 네가 항복해 그러겠지. 네가 평화 통일하면 네가 항복해.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쭉 하다 보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논리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하고 불가침 조약이라기보다도 종전 선언을 하자. 지금 휴전이니까. 근데 그거는 북한의 그 정치 사상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일성의 그 존재 이유는 남한 해방입니다. 그 남한 해방을 위해서 말로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것을 할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사명입니다. 민족해방전쟁이 아직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걸 종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의 정치 사상상 종전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종전하자 그러는데 그는 김정은이가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거 들어주려면 김일성한테 물어봐야 돼요. 할아버지 아무래도 여기서 종전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얘기죠. 종전을 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량殺傷 무기들을 폐기해야 종전인데. 그렇죠. 그건 뭐 그대로 가지고. 그렇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자꾸 종전 얘기를 지금 하고. 그렇죠. 지금 종전하게 되면은 북한 핵무기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한 주장은 나만 나가야 돼요. 6.25 때 들어왔으니까. 근데 휴전됐으니까 그냥 있는 데는데 종전됐으니까 나가라가 되는 겁니다. 그 미군이 나가야 되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거의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미국은 언제 우리가 아무리 붙들어도 언제 나갈 수 있는데 언제 나가냐면 중국이 찌그러들면 나갑니다. 그럼 뭐 우리가 아무리 사정해도 나가요. 미군은 북한군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와 있지는 않습니다. 6.25 때 그렇게 해서 미국도 이제 미국 사람 화내겠지만 논리적으로 뭐 요 최근에 그 미국 학자가 쓴 거예요. 일본한테 안심해. 우리는 어느 나라도 다 지켜줘. 너도 지켜줄 거야. 해서 여기 와서 싸운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프랑스 가서 월남 가서 싸운 거는 프랑스한테 걱정 마. 아주 양심적으로 쓴 책이죠. 그러니까 여기 와 있던 미군은 소련이
한국을 점령하고 중국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소련과 중국이 없는데 북한이 남한을 점령한다? 그게 왜 나빠요? 미국이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이해를 해야지 대미 정책 같은 걸 다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뭐 미국이 코드 들어오려는데 중국 눈치 보고 안 들어갔는데 일본은 우리가 안 들어오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 역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일본의 탱크 군함을 사주는 거는 한국 정부, 북한 정부. 그 미국이 다 죽여놓고 너는 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될 놈이야 해가지고 농업 국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까 우리 쿠룹이라는 회사가 골프채도 만들고 뭐 만드는데 일본의 파나소닉이 원래 해군 군함 만들던 회사거든요. 근데 2차 대전 끝난다면 너는 이제 민간인 물자만 만드니까 라디오 만든 거죠. 근데 그 회사가 다시 비행기 만들 수 있는 케이스를 6.25 때 북한이 열어줬고 지금 미국이 중국 막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매일 그거 못한다고 그럼으로써 일본이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일본 우파라면 한국은 코드에 들어오기 속으로 반대할 거예요. 겉으로는 반대 못해도.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제 클 기회가 드디어 왔는데. 그 이론을 공부하고 이론을 알고서 이제 그러면 세상 보는 그 관점들 뭐 그런 거를 좀 우리 국민들이 조금 좀 뭐 낭만적이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그 프랑스 같은 데는 이제 전쟁 났을 때 1차 대전 났을 때 그 젊은이들이 군대 가잖아요. 모든 시골 마을들이 전부 밴드가 나와서 뭐 나팔 불고 야단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서 오빠 빨리 가서 저것들 다 독일 놈들 다 죽이고 빨리 돌아와. 거기서 이제 역에서 뭐 그냥 뭐 서로 뭐 여자친구한테 손을 들고 가는데 거기 이별이 하나도 슬프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그림을 보면 전혀 상상이 안 가는 그림들인데 유럽은 다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이화여대 학생들한테 실험해 봤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내가 그 책을 이제 미국에서 나온 책을 읽다가 그 책 제목이 왜 남자들은 전쟁 나면 흥분하는가 이런 책이에요. 가서 전쟁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용감하게 달려나가고 그러지? 그게 이제 전쟁을 갔다 오면은 자기가 자기 여자친구를 완벽하게 도미네이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양 사상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남자임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전쟁터로 달려가는데 그 학생들한테 조건이 다 똑같아. 너네들이 이제 남자 결혼 상대자를 봤는데 조건이 다 똑같아. 하나만 달라. 다른 것이 하나는 해병대로 갔다 왔고 군대를 하나는 안 갔다 온 친구야. 누굴 고르겠니? 100% 해병대 갔다 온 애들. 간접적으로 테스트 해봤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죠? 씩씩한 남자. 조건이 똑같은 한. 그래서 그거 우리도 같은데 그거가 왜 이렇게 억눌려 있느냐. 이상한 교육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전쟁을 못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시간 없어서 빨리 지나갔지만은 전쟁에 관한 기본 이론이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그게 전쟁의 기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찰스 틸리라는 정말 당대 최고의 미국 사회학자인데 유럽 역사를 쭉 한 1000년 공부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War made the state and state made war. 그겁니다.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그래서 국가라는 조직은 뭐 하는 조직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하는 조직입니다. 회사는 전쟁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경기도도 전쟁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전쟁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여자고 군대 갔다 온 놈이든 아니든 대통령이 되는 순간 총사령관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총사령관 아니에요. 전쟁하는 유일한 조직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 200 몇십 나라 있는데 그 나라들은 한마디로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가장 기본 기능이 조세 및 징집이거든요. 조세와 징집을 못하는 건 나라가 아닙니다. 조세가 뭡니까? 전쟁 준비하는 거죠. 돈 걷어서. 징집이 뭡니까? 군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시장하고도 다르고 회장하고도 다른 겁니다.
대통령은 그래서 총사령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거죠. 나는 100만 대군을 지휘해서 내가 그때 무슨 세미나 갔다가 군함에서 열리는 함상 토론회 갔다가 이제 그때 기자들도 많이 따라왔는데 그때 선거가 그때 이회창 씨 대통령 나왔을 때 그 무렵이에요. 누가 대통령 돼야 되느냐 그러길래 10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지 그랬더니만은 기자가 교수님 끝내주는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게 헌법에 있는 얘기야. 끝내주는 정의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래요. 뭐 국가안보 이런 거 담당하는 기자들조차도 대통령은 100만 대군을 지휘해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랬더니 그게 끝내주는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헌법에 있는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래서 한국 뭐 이건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은 대통령을 꿈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통령 되고 싶으세요? 네, 되고 싶죠. 우리나라 정치가 중에 대통령 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냥 돌려서 질문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사인 하나 하면은 우리나라 젊은이 1000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 어떡하실까요? 그랬더니 아예 못하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할 수 있어야지 대통령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도 끊고 한 놈들이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 자른 놈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죠.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안 되죠. 법상으로 대통령은 군사령관인데. 대통령은 이 책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아인슈타인이 친구가 물어봤어요. 인간이 핵폭탄이라는 이 무지막지한 이 어려운 물건을 만들었는데 왜 전쟁은 못 막냐? 그랬더니 야 친구 그거는 너무 질문이 쉬워. 정치학이 물리학보다 어려워서 그래. 그 답입니다. 직접 저 사람이 한 말이에요. 야 그거는 저 정치학이 더 어려워서 그렇지. 정치학이 더 어려워요. 뭐 최근에 나온 책인데 Only the Dead, 죽은 사람만이 전쟁을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역사에 아주 유명한 산타야나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오로지 죽은 자만이 전쟁을 보지 않을 수 있다. 직역을 하면 근데 참 이런. 근데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이 오늘 그래도 이제는 전쟁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전쟁이 훨씬 줄어들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Why violence has declined? 폭력은 왜 줄어들었느냐? 이 책을 보면은 옛날에 한 500년 전에 영국에서 길거리 걸어가다 칼 맞아 죽을 확률은 미국 시카고의 갱들이 막 총 쏠 때보다 훨씬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올수록 지금 죽을 확률이 적어졌는데 뭐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천사, 좋은 천사가 있는데 좋은 천사가 이겨서 그래서 이제 세상은 이런 그 베터 에인절 더 좋은 천사가 이제 우리 싸우고 싶은 마음을 다 이제 눌러가지고 평화가 온다 그랬는데 이 책을 읽은 브로멜러라는 오하이오 대학 교수가 이 사람은 데이터를 잘못 읽은 거야. 해가지고서 전쟁은 몇백 년 동안 전쟁의 빈도가 줄질 않았어. 그대로 있어라는 것을 증명해놓은 책입니다. Only the Dead라는 건. 보는 방법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일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붙어있는 나라만 다 살펴본 거예요. 붙어있는 나라들만 나와가지고 데이터를 보니까 줄어들지 않았다가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싸우지 않을 그러니까 뭐 싸우지 않을 나라끼리는 저런 나라 많아지면은 전쟁의 퍼센트가 줄어들죠. 우리가 싸울 확률은 언제든지 두세 개거든. 그러니까 그 싸울 확률이 있는 두세 개들만 다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뭐 그대로네라는 사실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상 보는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되면은 전쟁이 안 나냐? 그거는 이제 이 세상이 다 민주주의로 바뀐 다음에 그때 가서 봐야 알죠. 그때도 안 나면은 민주주의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가 이제 법칙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미국이 북한하고 이란, 이라크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2000년대서부터 팔 걷고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국제정치는 지금 옛날 서부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국제정치는 무정부 상태인데 무정부 상태라는 거는 우리보다 높은 권위가 없어요. 우리가 국내 정치는 경찰이 무서워서 우리가 말 듣지 않습니다. 경찰이 쓰라면 무조건 쓰잖아요. 내가
경찰한테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근데 국제정치에서는 우리나라가 권위를 인정한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힘센 나라는 있는데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제정치를 무정부 상태, 애나키라고 그러는데 그 애나키가 인간 사회에 있었습니다. 서부. 미국의 서부가 애나키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에서는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 자기 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정치가 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서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이제 이 사회가 이제 여기 법원이 들어가고 경찰이 들어가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총 차고 다닐 일이 없어진 거죠. 뭐 이런 것들 다. 요거 지금 아까 제가 타니샤 파잘이라는 국가의 죽음이라는 책. 지금도 나라의 상징은 군사력입니다. 올림픽 할 때 왜 중국군이 그렇게 폼 잡고 나오고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군. 그래서 독일 그러면 독일 병정 생각나고, 우린 미국은 뭐 우리 동맹이라서 미국 그러면 군이 딱 떠오르질 않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미국 그러면은 저 무지막지한 미국 군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이미지가 저겁니다. 바로 로마는 로마 군단 뭐 다 그렇죠. 이 책입니다. War and Sex. 군대를 전쟁터에 가는데 뭐가 좋다고 막 그냥 난리야. 다 좋아해. 이 책이 바로 그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가 이 녀석은 자기 친구인데 갔다 오면은 이제 얘는 완전히 남자 보이프렌드한테 꽉 그냥 잡히는 겁니다. 이거 오빠 빨리 가서 독일 놈 다 죽이고 빨리 돌아와. 저거 여름에 8월 달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어느 나라 정부도 동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럽 어느 나라도 동복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전쟁은 낙엽이 지기 전에 끝날 거니까. 그리고 자기네가 이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확신이 셀 때 전쟁이 난다라는 그 이론 나온 또 사례가 되죠. 이런 것들 하여간 전쟁에 관한 책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꼬마 녀석이 세 아들 중에 제일 막내인데 군대를 가서 식시감을 과시해야지 이제 자기 형제들하고 맞짱을 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또 가운데 형이 따라가죠. 동부전선에. 독일 따라가가지고 동생은 죽고 뭐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 세옹지마 얘기,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듣는 얘기. 이거 열심히 번역해서 얘기해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다리가 부러져서 군대 못 가는데 그게 뭐가 일이 잘 된 거예요? 우리 어떤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던 황성준이라는 우리 서울대학 정치학과 나온 친구가 있는데 일본 놈들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비를 일본의 깡패들이 죽였다라고 궁전에서 그랬더니 러시아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너네 궁전은 누가 지키고 있었는데라고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괜찮게 얘기하는 거 다른 나라한테 못 알아들을. 오죽 나라가 제대로 못됐으면 왕비가 궁전에서 다른 나라 깡패한테 죽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맞다, 그 얘기 맞다는. 우리나라도 강대국인 적이 있었죠. 내가 어느 해 12월 31일 날 밤에 산 책인데 너무 재미있어서 해를 바꾸면서 읽은 책입니다. 맞아. 우리도 힘셀 때는 전쟁을 했지. 고구려가 그렇게 넓은 이유는 평화조약으로 땅 가서 산 거 아닙니다. 땅 가서 산 거 아니에요. 다 뺏은 거지. 뺏어서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한 건데. 근데 우리는 절대로 남을 침략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고구려는 그러면 중국 되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이런 것들. 시간 거의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재밌는 얘기인데 이 나라국이라는 요 글자가 24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손자병법이 2400년 전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데 이 나라국이라는 글자가 요 삐껴친 게 땅이란 뜻입니다. 요 조그만 네모가 입구자예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너희 나라는 사람이 입이 몇 개니? 인구. 너희 나라는 사람이 입이 몇 개야? 인구입니다. 사람입니다. 요거가 과라고 있는데 과. 요게 창이란 뜻입니다. 창. 그 큰 네모가 이 겉에 있는 네모입니다. 땅 위에 사람이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땅. 그래서 영토, 주권, 국민.
국가의 3대 요소가 2400년 전 중국 글에 들어가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참 저 뭐 머리 천재들이 만든 글자인데 그냥 의미 없이 만든 게 아니라 땅 위에 사람이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땅, 영토 주권 국민. 그래서 이제 제가 뭐 1919년에 그 뭐 저쪽 상해 임시정부를 우리나라의 그 정부로 봐야 된다. 이게 없잖아. 땅이 없잖아. 어떻게 저게 나라니? 1948년 8월 15일 날은 그래도 이 세계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때를 나라의 건국, 한국의 시초로 봐야지. 이거 이제 이런 거가 이 공부에서 나오는 논리가 됩니다. 뭐 논리 싸우는 사람은 안 받아줄 수도 있지만 군인들은 무인이라고 그러죠. 무인. 무자는 중재한다 할 때 지자에다가 창을 걸쳐 놓은 겁니다. 창 쓰는 일을 중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직업. 그러니까 이런 역설의 논리, 이게 국가안보의 논리죠. 그리고 제 전쟁과 국제정치 책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논리를 이거로 하고서 책을 쓴 겁니다. 그 이제 읽어보고서 뭐 동의하는 어떤 친구가 그 교보문 거부터 보니까 보수파의 전쟁론이구만 이렇게 썼더니 보수파의 아니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전쟁론인데 전쟁은 보수파가 아니면 어떻게 전쟁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토론 별 하나 주고서 빵점을 준 거지. 보수우파의 전쟁론 이렇게 써놨더라고. 전쟁론에는 보수우파 좌파가 없습니다. 보수 진보 같은 건 주로 이제 경제적인 얘기죠. 너너 먹을 거냐, 네 거 먹을 거냐에 나오지. 국가를 지키자는데 보수 진보가 어디 있어요? 보수파의 전쟁. 뭐 이런 그래서 이 전쟁론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여자들도 좋아해요. 여학생들 되게 좋아합니다. 찰스 스틸리, War made the state and the state made war. 전쟁과 국가는 동전의 앞뒷면. 그래서 북한은 그동안 이제 쭉 2월 8일을 건군절이라고 그랬는데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설일, 그리고 9월 9일 조선 건국일. 딱 나오죠. 군대가 있어야지 나라. 그리고 그럼 여기서 한국은 그러면 한국을 만든 전쟁은 뭐예요?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남한 북한은 한국 전쟁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국가가 됐잖아요. 안보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도 지금 와서 그놈을 막 허문을 하고 막 애를 쓰는데 그래도 뭐 우리 지금 한 60대 중반 뭐 60대 초반도 다 이런 그 국가 안보에 대해서 아주 이 교육을 잘 받고 컸죠. 나라 지키고 뭐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휘날리자 그러면서 이제 다 구호 외우면서 학교 다녔는데 대한민국이 그 몇십 년 동안 씩씩하게 산 겁니다. 그 현대 국가의 기본을 한 거죠. 그게 무슨 뭐 극우파의 꼴통 그게 아니라 나라들이 미국 국가 보세요. 전부 전쟁. 미국의 국가 자체가 전쟁시 아니겠어요? 오케이. 뭐 이런 겁니다. 고맙습니다.